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급여 관리 메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급여 관리는 그 왼쪽에 급여 기초 관리, 급여 계산 및 조정, 급여 내역, 퇴직 적립금 명세, 근태 관리의 메뉴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가 작업의 순서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이제 급여 기초 등록. 이건 처음에 선생님들이 직원을 등록할 때 아마 기초 등록은 기본적으로 하시게 되세요. 우리 직원조회에서 들어가시면 직원 등록할 때 이 급여 기초 등록, 여기가 등록이 안 되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근무 형태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등록을 하셨을 텐데요. 이제 급여 관리에서도 보면 이 근무 형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본급, 이 부분까지 입력이 되면은 급여 기초 등록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급여 기초 등록이 기본급 관리가 저희가 생활지원 선생님 경우 1년에 한 번씩 급여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김가나 선생님인 경우 1년이 지났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기준 연월을 2023년 01월이 되겠고 뭐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나 이런 거는 변함이 없고 이 기본급이 예를 들어 1, 2, 5, 4, 450으로 변함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급여관리 저장을 누르면 지금 이력이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력이 하나가 더 쌓이겠죠. 그래서 이 세 줄이 되면서 2023년 1월부터는 기본급 1, 2, 5, 4, 450을 토대로 급여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래서 1년이 지났을 때 이런 처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지금 근무 형태나 각종 수당, 이거는 이제 뭐 직책 수당이 뭐 예를 들어 김가나 선생님한테 매달 나가야 된다. 그럼 이 급여 기초 등록에 해주시는 게 좋죠. 가끔 나가는 수당에 대해서는 여기서 입력을 하면 안 되고요. 매달 나가는 수당이다. 그럼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매달 계산이 될 때 이 5만 원을 추가로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각종 수당에 해당되는 수당이 아닌 다른 어떤 수당이 있다. 그럼 여기서 추가 버튼 누르셔서 명칭 쓰고 금액 쓰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매달 나가게 되는 경우 여기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지금 초과 근무 수당 뭐 여기서 보면 연장 근로 수당 이것에 대해서 초과 근무 수당이 나갈 텐데 이건 지금 저희가 이제 없앨 예정이에요.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사항은 매달 정해진 항목은 아니잖아요. 매달 변함이 있기 때문에 이 급여 기초 등록에 들어가는 항목하고는 적당하지가 않아서 이건 저희가 추후에 이제 뺄 항목이고요.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근무 형태, 각종 수당, 추가 수당, 총액 이 부분 만들어 주시고 저장을 하면 이 급여 기초 등록은 만들어졌고 이걸 토대로 나중에 급여가 매달 계산이 될 거예요. 그리고 결근 및 무급 주요 등록 이 부분은 이제 결근을 하신 경우 그때 등록이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 뭐 일주일 중에 3일을 결근을 하셨다. 그럼 무급일은 뭐 3일이 될 거고 그다음에 무급 주휴는 일주일 만근을 했을 때 주휴가 나오는 거잖아요. 3일이 빠졌다는 거는 무급 주휴도 일이 생겼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3월 달에 예를 들어서 3일 결근을 하셨으니까 무급 주휴도 1일이 발생했고 총 4일이 결근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이것도 이제 급여에 반영이 돼서 나중에 급여 계산할 때 이게 반영돼서 이만큼 제하고 급여가 계산이 돼요. 그다음에 급여 수당 및 공제 전체 이것은 어떤 특정한 달이나 아니면 이제 그 당시 모든 선생님들이 똑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때 여기다 넣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명절 상여금 뭐 1월 정도의 명절 상여금이 5만 원이 모든 직원한테 나간다. 그랬을 때 여기서 저장을 하면 이게 저장이 됐고 이제 이번에 계산을 하게 될 때 이번 달 계산에 이게 포함이 돼요. 그러면 명절 상여금은 1월에만 나가고 2월부터는 안 나가잖아요. 그때는 이제 삭제를 해주셔야겠죠. 2월이 되면.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을 한 명 한 명 넣어도 되지만 그렇게 일괄적으로 부여할 때는 이 급여 수당 및 공제. 공제 항목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정한 금액을 똑같은 금액을 모든 선생님한테 공제해야 될 때, 그때는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요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세팅이 끝나면 급여 계산. 이제 급여 계산은 전체적으로 급여를 계산하는 경우가 많겠죠. 물론 골라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희가 이게 테스트 기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조금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지금 1월은 계산이 돼 있고 2월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월에서 직원명 모두 체크할 거고 급여 계산 실행하면 선택한 직원의 급여를 계산하시겠습니까? 확인 하면 정상적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급여 계산됨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에러가 나는 경우는 한 케이스밖에 없어요. 지금 2월은 계산이 됐으니까 3월 보면 이제 급여 계산되지 않음이 비고란에 나오는데 여기에 예를 들어 급여 기초 정보가 없음이라고 비고란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선생님은 이 급여 기초 등록이 안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나 일수나 기본급 이게 주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급여 계산에 여기 급여 기초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음이라고 나올 거거든요. 그 선생님 찾아서 기초 등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 비고란에 그게 없어지면 그때 전체를 하고 급여 계산 실행을 하면 급여가 계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에러가 나는 케이스는 그 케이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퇴직적립금을 계산할 거면 예로 하고 아니면 아니오로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일괄적으로 급여 계산이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만약에 한 분씩 급여 조정이 일어나는 경우 지금 2월 달을 계산했지요. 2월로 가서 보면은 지금 급여 계산이 다 되어 있고 여기 옆에 급여 조정 버튼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 분씩 뭔가 변경을 할 때 이 급여 조정 버튼을 누르고 이분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연장이 2시간 일을 했고 그다음에 뭐 야간이 1시간 일을 했고 휴일에 2시간 일을 했다. 그럼 이건 이분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계산이 되고요. 이 금액이 이제 합계가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추가 근무 수당 부분이 이제 포함이 되면서 금액까지 이 과세 이런 부분도 다 바뀌게 되겠죠. 세금 부분도 같이 바뀌게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분만 뭐가 추가 수당이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항목을 넣어주시고 추가 근무 아니 추가 수당이니까 뭐 직책 수당 예를 들어 2만 원, 3만 원 되면 이분만 직책 수당이 나가고 이게 이제 비과세 항목이면 비과세를 찍는데 비과세 항목이 아니면 안 찍고 또 이분만 공제 사항이 있다. 차감액 그래서 10,000원 하면은 이분만 차감액이 생겨서 이 부분이 공제가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제 급여 조정 저장을 눌러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착각을 하시고 급여 재계산을 누르면 이것들이 한번 눌러볼게요. 급여 재계산을 눌렀을 땐 이것들이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급여 재계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급여 기초 등록에 등록한 그걸 토대로 계산을 하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조정을 했을 때는 그 다음에는 급여 재계산을 누르지 마시고 급여 조정 저장 이 버튼을 이용해서 마지막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급여 재계산 누르면 다시 이 급여 조정된 것이 없어지고 급여 기초 등록에서 기초 등록을 토대로 다시 만들어진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지금 이분은 보험 항목이 지금 안 나왔는데 4대 보험 설정을 가보면 변경 보면 가입인데 이분은 지금 이 적용 기간이 만료가 돼서 지금 4대 보험이 안 된 거예요. 이 적용 요소입니다. 국민연금이 이제 어느 순간 안 나간다. 그럼 미가입으로 하시고 국민연금은 안 나가고 그다음 이거는 적용 기간이 예를 들어 2022년 10월 1일부터 9999 1, 2, 3일까지는 이제 국민연금 그만 내고 건강보험 3가지만 낸다. 다시 한번 재등록 버튼 누르면 다시 이니셜라이징이 되니까 다시 20221001 재등록 버튼을 먼저 누르시고 날짜를 누르시는 거네요. 1, 2, 3일 하고 적용을 하면 네, 이제 국민건강 안 나오고 건강보험부터 나오는 게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닫기를 하고 그래서 급여제 계산을 하면 국민연금은 안 나온 상태에서 건강보험이 계산이 됐죠. 그러니까 이 4대 보험 설정을 가지고
이력별로 이 연금도 쌓을 수 있고, 간혹 이 사대보험의 금액은 저희가 뭐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다 그 노무 기준에 맞춰서 근로기준법에 맞춰서 계산을 하고 있어요. 이 퍼센트로. 근데 이 금액이 맞지 않아서 특정 금액을 세팅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럴 땐 사대보험 여기에서 여기다가 금액을 넣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분은 10,000원을 세팅을 해야 되고 여기는 뭐 1,500원을 세팅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땐 여기다가 금액을 받고 저장을 하면 그래서 급여제 계산을 하면 이제 10,000원이 되고 1,500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 퍼센트와 상관없이 저희가 나름대로 계산법에 의거하지 않고 특정 금액을 세팅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사대보험 설정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기준 보수 월액을 토대로 산정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에 금액을 이번에 신고된 보수 월액을 넣어주고 적용 기간을 넣어주고 적용을 하면 이 적용 기간부터는 이 보수 월액으로 산정을 하게 돼요. 지금 이거는 국민연금을 산정하지 않게 해놔서 테스트가 안 되는데 그걸 한번 바꿔보고 국민연금을 Y로 하고 적용을 하면 Y가 된 상태에서 계산을 한다고 하면 계산이 됐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희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거예요. 지금 보수월액을 안 넣기 때문에 보수월액을 예를 들어 이분은 90만 원으로 보수월액을 하겠다. 적용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적용했을 때 이 금액이 바뀌겠죠, 이제. 이거는 90만 원보다 더 큰 금액 기준으로 산정이 된 건데 여세 계산을 하면 보수월액을 90만 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산정한 그 금액이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대보험 설정에서 보수월액을 넣는 방법, 그다음에 이 국민연금 사대보험에 대한 어떤 이력을 쌓는 방법, 그다음에 개인 부담액을 임의로 세팅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뭐 명세서 출력도 할 수 있는데 이건 출력은 뭐 다른 화면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직원 출력을 누르면은 직원이 가는 거 하나만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 기관 출력은 직원한테 보내는 거 그다음에 기관 보관하는 거 양쪽으로 한 면씩 나오는 게 출력 방법이죠. 급여 조정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 명세서 출력하는 것도 이 위쪽에도 있죠. 그래서 명세서 출력하면은 이 전체를 출력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출력을 누르면 이게 쭉 연결이 돼서 나와요. 이제 선생님들께 지급하는 거를 왼쪽 오른쪽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직원 기관 출력은 한 세트로 나오겠죠. 2배의 숫자로 더 나오겠죠. 한꺼번에 출력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여 계산 취소. 이건 이제 2월에 아까 급여 계산을 저희가 했잖아요. 근데 무슨 이유로 뭔가를 잘못했을 때 급여 계산을 전체를 취소하는 거예요. 급여 계산 취소를 누르면 이제 급여 계산되지 않음. 그래서 지금 2월을 다시 가면 이제 급여 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취소 버튼이 없어지고 1월 같은 경우는 급여 계산 취소가 나오고 그러니까 급여 계산이 됐을 경우 취소 버튼이 나오고 그다음에 급여 마감. 급여 마감은 더 이상 급여를 수정하지 못하게 하고 싶을 때 지금 1월이 저희가 급여 마감을 1월이 급여를 작업을 한 거잖아요. 근데 급여 마감했다가 취소를 했나 봐요. 1월은 급여 마감을 할 수가 있는 거고 12월 같은 경우는 급여 마감이 이미 됐어요. 2022년 12월 같은 경우는 12월을 누르면 급여 마감이 이미 됐기 때문에 마감한 걸 취소할 수 있는 급여 마감 취소가 나와요. 그래서 그 급여 마감 취소를 누르면 이제 급여 마감한 것이 취소됐어요. 그럼 이제 또 급여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2023년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급여 마감이 취소됐기 때문에 급여 마감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급여 마감 처리를 해보면 이제 마감이 됐다. 마감이 됐다는 건 더 이상 급여 부분을 수정할 수 없다. 그런 내용이겠죠. 급여 마감을 할 수도 있고
급여 마감한 것을 취소할 수도 있고, 이게 급여 마감 취소 화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까지는 이제 이 메뉴 급여 기초 관리와 급여 계산 및 조정은 어떤 처리를 하는 화면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처리가 된 것에 대한 조회를 하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급여 대장 누르면 월별로 급여 대장과 급여 내역을 뽑을 수 있고, 급여 대장과 급여 내역은 거의 내용은 흡사한데 급여 대장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요. 급여 내역은 일부 이제 사대보험 쪽, 그다음에 소득세 쪽. 원래 이게 급여 대장 같은 경우는 출력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이 PC가 지금 사양도 좋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내용이 적어서 금방 나온 거긴 한데, 데이터 뭐 직원 수가 많거나 사양이 조금 떨어지는 PC 같은 경우는 좀 오래 걸리는데, 이거를 안 나오는 줄 알고 여러 번 누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금 기다리고 버튼 한 번만 누르고 기다리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급여 대장을 보면 인별로 1월달 급여 대장이 쭉 나오고, 데이터 양이 뒤쪽으로 가서 추가금수당부터 보험 항목까지 세금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급여 내역 화면 보면 기본적인 항목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보험 항목과 그다음에 세금, 그다음에 은행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비슷한 듯하면서 조금 내용이 다르죠. 급여 대장이 더 많은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2022년 뭐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엑셀을 1년치를 할 수도 있어요. 2022년 0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지금 뭐 이거는 뭐 꼭 필요하면 하시겠지만 아까 한 달만 눌러도 조금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년씩 하는 거는 크게 이렇게 자주 하시지는 않았으면 하고요. 이렇게 볼 일도 많이 없으실 텐데, 이렇게 됐을 때는 직원별로 1년 토탈된 금액이 직원별로 한 주씩 나오게 돼요. 지금 눌러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급여 대장은 출력하는 화면, 우리가 계산된 급여를, 그다음에 개별 연간 급여 대장. 이건 선생님별로 조회가 되는 화면이에요. 선생님별로 누르면 지금 2023년은 금방 지났으니까 2022년, 지금 저희는 테스트 데이터라 데이터가 많지는 않은데, 선생님 누르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그러니까 한 사람씩 연간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이것도 급여 대장 출력, 급여 내역 출력을 하면 1년치가 썸머리 돼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인건비, 직원, 기관 부담. 이거는 일단 직원, 기관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2022년 거 볼게요. 월별로 직원, 기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기관이라는 건 저희가 기관 부담금이라는 거는 저희 4대 보험, 국민연금 포함해서 4대 보험 부분과 그다음에 퇴직적립금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관에 대한 부담은 4대 보험 부분과 퇴직금 나눠져 있고, 그다음에 직원은 저희 급여 대장하고 내용이 똑같을 거예요. 1월 달에 전체 직원에 대한 과세금, 급여 총액과 보험료, 소득세 이런 부분을 나타내고 있더라고요. 1월 버튼을 누르면은 이 직원별로 직원 부담되는 4대 보험이 나오고, 오른쪽에는 기관 부담의 4대 보험 나오고 있고요. 합계가 나오고, 그래서 이 1월 버튼을 누르면 전체, 2월은 계산이 안 됐나 보죠. 3월을 누르면 전체가 나오게 돼요. 인건비는 직원과 기관이 두 줄로 각각 영역에 따라서 나오게 되는 그 화면이에요. 그다음에 퇴직적립금 명세. 지금 퇴직금 명세는 이 퇴직적립금 비율로, 이 비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관 관리에 이 퇴직적립금 요율을 산정을 해놨거든요. 이걸 근거로 해서 퇴직적립금 명세에 이 퍼센트대로 이 금액이 나오고 있어요. 이 뭐 퍼센트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이제 2%가 아니다. 그럼 재계산도 할 수 있는데, 재계산 실행으로 하고 여기에 알맞은 퍼센트 8%로 하겠다. 그리고 실행 하면은 여기 금액이 나오거든요. 이 금액을 확인하시고 저장을 누르면 금액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계산도 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퇴직적립금 연간. 지금 아까 조금 전에 퇴직적립금 명세에서 퇴직적립금을 계산한 것, 이것들이
이게 연간으로 보이는 거죠. 1월, 2월, 3월에서 급여 총액과 퇴직적립금으로 나눠져서 옆으로 쭉 나열되고, 그러면 엑셀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미 적립이 된 그 명세를 계산하는 거죠. 아까 그 급여 계산할 때 여기서 퇴직적립금 계산에 예로 했기 때문에 퇴직적립금 명세나 연간의 데이터가 조회되는 거겠죠. 관리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태관리의 세 화면이 있는데, 이 근태관리 이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르긴 한데, 근태관리를 누르면 이 연도별로 월이 이제 옆으로 나열되면서 선생님별로 휴, 결, 출근과 휴가와 그다음에 결근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이 근태 등록 여기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근인별로 월별로 해서 23일, 31일, 1일부터 31일까지 나열이 됐잖아요. 예를 들어 3월 뭐 5일 날 이수근 선생님이 휴가를 냈다. 그럼 5일을 찍고 이수근 선생님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부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연차. 연차는 뭐 특별한 사유는 없지만 여기다 하고, 연차가 하루일 수도 있지만 연차를 3일 연속으로 갈 때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때는 하루 가셨다. 3월 5일은 원래 휴일이었네요. 3월 5일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 3월 6일 날 연차를 내셨다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찍고 입력을 하고 부재 연차를 누르고 3월 6일부터 하루만 하셨다. 그러면 2020년 3월 6일 하루만 연차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잘못해서 2024년 3월 6일 하면 1년치가 다 연차가 돼요. 근데 그 연차를 만들기는 쉬운데 이걸 제거하기는 어려워서 그때는 또 저희 쪽에 연락해서 DB에서 막 지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 했을 때는 이게 길게 1년씩 길게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서 며칠인지 2023년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그래서 저장 그러면 2023년 6일만 연차가 생겼죠. 7일, 8일은 아니고 이 연차 처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근태 등록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3일에 이제 휴가가 이수근 선생님이 하루가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관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근태 관리 월별 조회하면 아까는 이제 옆쪽으로 되는데 이건 토탈이에요. 3월의 토탈. 출근은 4일을 하셨고 연차는 4일을 내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달 토탈의 개념으로 썸머리된 개념으로 보여드리고 있어요. 아까는 날짜별로 아니, 월별로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1년에 한 달에 토탈을 볼 수 있다. 이제 출근, 결근, 출장 이 디테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차만 4일을 내신 거죠. 네, 하고 그다음에 이 근태 등록 버튼은 아까 근태 등록 버튼과 동일해요. 근태 관리 화면. 위에 근태 관리에서도 근태 등록 화면이 있었지만 근태 관리 월별에도 근태 등록 화면이 있고, 이걸 통해서 여기에 등록이 된 것이 이제 이거는 디테일한 그 부재 사유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월별 근태 등 조회. 이거는 이제 이게 일자별로 보이는 화면이에요. 그래서 월별로 선생님별로 출근, 휴가, 결근. 근데 이 출근 일자 같은 경우는 따로 등록을 안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출근은 서비스가 들어간 날을 그냥 집계해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어요. 출근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근태 등록에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여기서는 이제 휴가나 결근만 등록을 하는데, 근태 관리나 이런 데 보면 출이 나오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것은 저희가 이 계획 진행 실적에 보면 선생님들이 이제 서비스를 등록을 하고 실적을 하시잖아요. 실적이 하루라도 들어간 날짜를 저희가 급여 관리에서 출근으로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휴가만 관리를 하시면 되세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 세 가지 화면이 있고, 근태 관리는 등록해서 하고, 여기서 아마 선생님들이 연차를 낸다고 해도 이 급여에는 반영이 되진 않아요. 그는 급여 반영은 아니고 여기서 휴가를 내신 거는 급여 반영은 안 되고 이 지원사별 일정
그런데 여기 빨간색으로 휴가를 낼 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태 관리는 이쪽에서 연동이 되는 거지. 음, 근태에서 근태 관리를 얻다고 급여에 결근 처리해서 금액이 줄어들지는 않으니까 그건 이 결근 및 무급주유 등록 여기서 반드시 하셔야 그 급여에는 반영되고 있어요. 근태 관리는 세 개 항목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으로써 급여 관리에 대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